자, 13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동네극장 이번에 6월 30일 개봉 예정이죠. 필립 글래스의 아크나텐입니다. 뉴욕 메트에서 작년에 공연했었습니다. 자, 이 오페라는 제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오페라다,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에 들게 하는 오페라냐? 이 오페라는 이제 철저히 그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필립 글래스의 이제 현대 오페라입니다.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오페라는 거는 바그너풍의 악극이냐? 아리아 없이 지루하게 대사를 연결해서 뭐 쉽게 노래하는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악극이냐?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현대 오페라 머니 같은 그런 스타일이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 오페라는? 자, 이 오페라는 일단 그 사전 지식 없이 오페라 감상을 해가지고는 이제 거의 뭐 의미 곡절을 지금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직접적인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은 지금 우리가 들어오던 그런 오페라 음악하고는 거의 다릅니다. 이렇게 혹자는 이제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음률이 뭐 1분, 2분, 뭐 심지어는 5분, 6분 계속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 LP판 같은 거 고장이 나면은 계속 똑같은 소리 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타고 넘질 못하고 바늘이. 그런 것처럼 뭐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미니멀리즘의 이제 하나의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 전개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본에 보면은 이제 그 각 장면이나 씬들이 친절하게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대사가 아니고 전부 이렇게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전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뜬금없이 이제 이 오페라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뭐 그나마 이제 나레이션이 있어서 이제 나레이션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지금 스토리 전개를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빌미는 제공합니다. 이제 상징적인 묘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없이 사전 지식 없이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다면 이거 보면 안 되는 오페라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오페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오페라라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오페라 하나를 이제 이번에 접하게 되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뭐 특이하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고, 현대 오페라 중에서도 또 약간 더 좀 특이한 그 필립 글래스의 어떤 작품 세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자, 이 파라오 아크나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파라오는 이제 18왕조, 이집트 뭐 역사가 뭐 엄청나니까 이게 기원전 한 14세기경 1300년도경에 있었던 이제 18왕조의 군주입니다. 1350년에서 1334년 이렇게 이제 재위를 했던 군주고, 이 군주는 이제 출생명은 이제 아멘호테프라고, 그 아버지가 아멘호테프 3세니까 이제 아멘호테프 4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아크나텐으로 개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신봉하는 이제 그 태양신의 아텐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이 이름이 아크나텐이. 그 다음에 이제 왕비가 이제 네페르티티가 있고, 그 다음 자기 왕위를 계승했던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황금마스크 투탕카멘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이 투탕카멘인데, 이 왕비 네페르티티의 아들은 아니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그 기원전 1350년이니까 뭐 지금부터 그 2300년 이상 전인데, 그 당시의 군주로서는 굉장히 개혁적으로 이 다신 뭐 굉장히 잡다한 여러 신들을 모시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태양신이라는 유일신을 이제 믿게끔 개혁을 시도한 그런 왕입니다. 뭐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만 이 개혁이 성공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재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 결국 했고, 주변의 반대파나 뭐 여러 가지 불만으로 인해서 다시 원위치 됩니다. 자기가 사후에 가족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결국 태양신을 신봉하기로 했던 이제 그 일신교, 유일신에 대한 뭐 개혁은 사실 자신이 이제 그 수도도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 테베에서 지금의 이제 아마르나, 그러니까 아케타텐이라는 도시를 인위적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엄청난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들었는데, 결국 이 엄청난 도시는 그 제위가 끝나고 이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폐허가 돼버리죠.
지금은 이제 유적으로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혁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한 그런 군주죠. 아마 그런 뜻에서 지금 이 필립 글래스가 이제 이 오페라 소재로 삼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개혁군주,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조, 이조시대 정조나 뭐 고려시대 공민왕 같은 그런 개혁군주가 있었는데, 그 실패한 이유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오페라와 제가 연관을 좀 지어보면, 일단 시대 조류와 흐름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350년에 뭐 유일신이라는 거는 사실 국민들의 정서나 시대적인 조류와 전혀 맞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수많은 이제 기득권자와 이제 반대파와 적이 있었고, 결국 자기가 이제 힘을 가졌을 때는 이제 이런 반대파와 적들을 누를 수 있지만, 이제 힘이 꺾이거나 사라졌을 때는 이제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개혁의 본 의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허물과 어떤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허물이나 과오를 인정도 하지 않고 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개혁군주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아크나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허물은 뭐 거의 인정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자기가 유일신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 유일신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그 신을 접촉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본인한테만 이렇게 국한이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신격화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죠. 아크나텐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심이 개입이 되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 의도까지 이제 의심을 받게 만들죠. 개혁군주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이 아크나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다신교의 이 제관들, 신관들이 못마땅한 거죠. 왕의 권위에 자꾸 도전하고 이제 왕권을 지금 약화시키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니까, 왕인 자기로서는 그 신관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심이 강하게 관여가 되다 보니까 유일신이라는 이런 본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일이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개혁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필립 글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필립 글래스는 이제 미국 작곡가입니다. 현대 작곡가. 1937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아직 살아계시고요. 러시아에서 이민온 그 유대계 이민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고요. 아마 필립 글래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줄리어드 음대를 나오셨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이제 칭송을 받고 있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니멀리즘에 굉장히 심취를 해가지고, 이 필립 글래스의 오페라 주요 작품들은 거의 이 미니멀리즘이 아주 강조된 그런 오페라들입니다. 1976년 해변의 아인슈타인, 80년 사티아그라하, 84년 아크나텐, 이렇게 4년 간격으로 3편의 작품을 만드는데, 이 세 편이 전부 이제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그런 오페라들이죠. 그리고 이 세 편은 우리가 흔히 이제 3부작으로, 초상 3부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립 글래스가 대중적으로 이제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84년 LA 올림픽 때 그 올림픽 개막식이나 성화 점화식 때 이제 그 배경음악으로 쓰인 걸 작곡을 했죠. 올림피언이라는 그런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오페라 이후에는 이제 미니멀리즘을 약간 이제 많이 채택하지 않았고, 90년 이후에는 교향곡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이었었고, 이 오페라 아크나텐은 이제 1984년 초연됐습니다. 산막의 현대 오페라고, 이 무력이 아닌 정신 세계를 지배한 지도자 초상 3부작이라고, 아인슈타인, 간디, 아크나텐 이 세 사람을 배경으로 한 소재로 한 그런 오페라 세 편을 4년 간격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초상 3부작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아인슈타인이나 간디를 소재로 한 그 오페라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4년 간격으로 이렇게 연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크나텐 오페라를 보시면 산막에서는 이제 과거 현대를 막 무작위로 오가면서 이제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아크나텐 역할은 이제 카운트 테너 배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성을 통해 가지고 알토 음역에 가까운 남자의 소리죠. 옛날에 이제 카스트라토가 담당했던 그런 배역들이 주로 이런 정도의 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니까 지난 6월 20일 날 그 매트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었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전 세계 오페라 이제 공연 자체가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즘 매트 오페라에서는 매일 지금 이렇게 오페라 작품들을 번갈아 가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작품을 했었어요. 아무튼 뭐 그 스트리밍도 좋지만 영화관에서 직접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또 오페라의 참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크나텐이 이제 아까 했던 개혁 군주의 모습이 이제 사실 연출가에 의해 갖고 굉장히 다른 각도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뭐 좋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번 이 연출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도 많아요. 자, 등장인물을 보면 이제 아크나텐, 개혁 군주 아크나텐이 있고, 이 왕비가 이제 네페르티티고 그 사이에 6명 딸이 나옵니다. 뭐 별로 큰 중요한 역은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크나텐이 이제 다른 그 여자의 몸에서 난 이제 아들이 이제 투탕카멘이고, 아마 네페르티티의 여동생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 뭐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란의 주역인 이제 호렘하브 대장군 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네페르티티의 아버지자 이제 파라오의 자문관인 이제 아예라는, 그 다음에 이제 고승이 한 사람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등장인물은 간단하고 또 뭐 실제 연기도 뭐 그렇게 리얼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연기나 스토리 자체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지휘자로서 여성 지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뭐 특히 미국같이 개방된 사회에서 사실 여성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 직종 중에 하나죠. 오케스트라 지휘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카렌 카메섹이라는 이제 미국 여성입니다. 1970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한 51살 정도 됐네요. 조금 이따가 이제 처음에 이 전주 연주할 때 이분이 잠깐 나옵니다.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실제 이제 이 작품으로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사실 메이저 무대에 이제 여성 지휘자가 서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번에 보신 거죠. 이 빌 글래스 작품에 많이 이렇게 지휘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다른 작품도 하셨겠죠. 자, 이 주인공인 이제 아크나텐 역은 이제 이 카운트 테너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이분은 이제 동성애자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또 뭐 무대에서 실제 그 동성애를 표시하는 이제 뭐 무지개 그 빛깔 같은 이런 휘장도 이렇게 가끔 하고 나오던 앤소니 로스 코스탄조라고 미국 이제 그 카운트 테너입니다. 아주 실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뉴욕 메트에서 작품 여러 개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핸델 작품들 중에서 이제 카스트라토 배역, 세르세라든가 리날도라든가 이런 배역들은 뭐 이분이 굉장히 많이 맡았었죠. 네페르티티 역에는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이분 이름은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 한 번도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소개된 적이 없어요. 제이나이 브리지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나요? 하여튼 뭐 굉장히 열창한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펠린 맥더모트라고 이제 이 연출가인데, 이분도 이제 영국 오페라 연출가인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이 오페라 해석을 한 부분은 이제 인터뷰 통해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 포인트를 맞춘 게 아크나텐이라는 이제 그 유일신을 주창한 최초의 개혁군주를 했는데, 더 이제 신기한 거는 그 유일신으로 인해서 이제 그 종교를 개혁했고 또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게 그 제위 기간에 국한됐다는데 굉장히 포인트를 맞췄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의 이제 벽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저글링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저글링 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이제 저글링 그 연출 회사가 있나 봐요. 그 회사와 이번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오페라 전편에 모든 백그라운드에 저글링 팀들이 나와서 이 저글링을 하는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이집트 파라오와 저글링과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오페라 전반 부분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녹이려고 그랬던 거고, 그리고 그 어떤 보면 허망한 이제 그 개혁군주의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또 상징적인 어떤 이런 무대 연출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주가 제위하고 있는 그 15년 동안만 번성했던 도시 아크타텐이라든가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이 저글링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보면 고대 이집트에 보면 이렇게 벽화와 이제 상형문자에 이렇게 저글링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걸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무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글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전주곡, 미니멀리즘의 극치라는 전주곡. 이게 지금 12분 이상 걸리는 이제 이 전주곡인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잘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12분 이상의 전주곡이지만 패턴은 거의 한 서너 개 패턴이 거의 반복되는 듯한 그런 연주거든요. 뭐 그러니까 똑같은 음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미니멀리즘의 어떤 뭐 기본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12분을 잘라가지고 세 동강으로 내서 군데군데 들려드릴 텐데, 이게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구나 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막이 시작되면은 이제 제문을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 장례식의 제문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레이터가 나와서 뭐 그는 하늘로 갔습니다 하는 식의 이제 아주 우렁찬 음악이 아닙니다. 그냥 나레이션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멘호테프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크나텐의 아버지입니다. 아크나텐은 아멘호테프 4세로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종교를 개혁하면서 자기도 이름을 아크나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아크나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멘호테프 4세로 표현됩니다. 자, 아멘호테프 3세 장례식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미라가 보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보시면 저글링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장례식이 끝나면서 바로 이제 아크나텐의 대관식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벗은 모습으로 이제 왕의 의상을 입는 걸로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의상을 입고 이렇게 대관식을 하고 나서, 이때까지 사실 이제 노래 성악이라는 거 없습니다. 대관식이 끝나면서 이제 이 창문가로 나와서 이제 창조주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이게 오페라 시작하고 나서 20분 후에 훨씬 더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성악이 보여지죠.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2막은 이제 신전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게 그 제위한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 기존의 종교를 이제 아주 뿌리를 뽑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종교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이 신전에서는 이제 그 다신교의 재관들이 이제 신에 대해서 예우를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크나텐이 나타나서 이제 그 과거의 신들을 이제 물리치는 것 같은 그런 소음에 가까운 이런 성악들을 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뜬금없이 이제 왕비와 같이 이제 사랑의 듀엣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도시 아크타텐을 이제 건설하기로 확정을 짓고 신도시 건립과 완공을 축하하는 이제 춤이 아우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페라의 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이제 태양신에 대한 찬송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막이 시작되면 이제 가족들이 나옵니다. 이 가족들은 이제 천진난만합니다. 6명의 딸들이 이제 노래만 부릅니다. 이 시리아에 이제 제독이 이제 그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외세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크나텐은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국정을 소홀했다는 뭐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지도를 제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이 이집트 18왕조 당시에 이제 뭐 대충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금 붉은 원형에 있는 게 이제 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쪽에서 아마 외세 침략을 받고 있어서 이제 파병을 요청했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테베는 지금 나일강이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이시는. 그리고 이제 천도를 한 이 태양신을 이제로 종교개혁을 한 뒤에 천도를 한 아케타토는 이제 테베보다는 상당히 위쪽,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나일강의 이제 하류에 가까운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를 건립하고 한 것들이 이 오페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크나톤의 이제 거의 핵심적인 그 소재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정세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노래만 부르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아마 역사에서는 아크나텐의 사후고, 하여튼 이렇게 반란이 지금 일어나는 게 묘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고승들이나 이 대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도시는 이제 폐허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폐허가 된 유적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게 이제 현대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갑자기 이제 그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뭐 아들을 이렇게 추모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관광객들이 위에서 보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 관광 가이드가 열심히 이제 이 아크타테네라는 고대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뭐 관심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또 유령이 돼서 나타나는 이제 아크나톤이 나와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박물관 묘사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런 에필로그는 이제 전주에 나온 그 음악들을 이제 거의 역순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그 비슷한 음료를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형태로 해서 이제 피날레를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한, 오랫동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던 뭐 바그너 음악이라든가 이제 현대 오페라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들려드렸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나마 한 600명밖에 안 되는 구독자들 다 끊어질지 모르니까 다음 작품은 이제 벨칸토 작품 중에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이탈리아 벨칸토 작품 중에 하나를 한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